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와, 어제 장난 아니었죠. 이거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11월 고용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국 관련 주식 및 펀드들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해요. 특히나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는 장중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 계엄령 해제 가결이 되고 실제로 계엄령이 해제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낙폭이 많이 만회되긴 했거든요. 근데 결과물 나중에 보니까 어땠다? 대부분 마이너스로 끝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중에도 쿠팡 같은 대형주도 3% 이상 빠지게 된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가 없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뢰성에 약간의 금이 보여지게 된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다?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면은, 네, 증시의 약세는 좀 한국 증시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가뜩이나 한국 증시 저평가 저평가 얘기 들려오는데, 이게 뭔 일인지. 그나마 다행인 점은 너무 저점이라 많이 빠질 것도 없다. 이걸 좋아야 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이제 FOMC를 앞두고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 관련해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명 나왔다? 774만 건. 좀 확실하게 미국의 경기는 좋은 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748만을 웃돈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상상 이상으로 좋은 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조절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물가까지 잡히게 된다면은 경기도 좋은데 야 인플레도 안정적이네.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지금은 고용 관련 지표들 보시면서 물가 관련으로 그 다음을 엮여 보시면서 향후 내년 금리 인하 회의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올지를 짐작을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94달러로 플러스 2.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의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이제 보면 좋을만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가뜩이나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한국 여기에 지금 끼어가지고 좀 많이 좀 다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역 정쟁이 트럼프 입성하기도 전에 격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히토리부터 해가지고 수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한국은 무조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만 타격을 받냐? 중국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한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안 좋아질 수 있다.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또 머리가 꺾이게 생겼다.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수입해오는 거를 자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국산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반도체, 화학, 이 철강 이런 쪽이 우리나라에 심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든 미국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출 이쪽을 좀 채워 나가려는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드는 족족 미국에서 사가고 있죠. 삼성이 과연 지금 늦춰져 있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아무튼 이거는 향후 미래에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이것도 만약에 잘 된다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그게 아니라면은 좀 주가적으로 디스카운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딱 갈리면서 양쪽 라인으로 한쪽은 엄청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지고 이게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첨단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건 AI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들려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전력 기기들 역시도
여기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AI 근본적인 부분이 커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다양한 부분들도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쪽에 챗봇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말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뭐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쪽이 커지면 보안도 당연히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조금 더 밸류가 커지는 미래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 너무 좋아요. 진짜 믿을 건 너희뿐이다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향후 배당 시즌이랑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역시도 일거리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가 계속 길게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만큼 이쪽은 우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머리가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큰 증권 관련해가지고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곧 통과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면 얘도 이제 주요 안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갑자기 훅 하고 통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죠? 지금 어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산이 좀 큰 피해를 받으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저는 뭐 회복은 어느 순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걱정은 지금 당장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도움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계엄 떴죠. 하다 보니까 이 원달러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도 엄청 불안해했는데 이 외국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오늘 떨어지게 만든 첫 번째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산은 외국인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영향받아서 조정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컴백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바닥에서 횡보할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 있냐? 이걸 좀 보면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금 임기가 한 중간 정도 지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욕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게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자랑을 해 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필이라고 하죠. 근데 잘한 게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거는 그래도 꽤 괜찮게 했다라고 했던 게 원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원전 하나만큼은 계속 밀어줬었는데 혹시나 정권이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원전 밀었던 거 바꾸는 거 아니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탈원전을 외쳤던 것처럼 또 비슷한 거 나오는 것 아니냐? 막 이런 평가가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실망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조정이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좀 너무 과하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탄핵안 뭐 내일 안에 내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헌재 통과하고 하고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정세가 확연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면
이 나갔던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는 컴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글로벌의 흐름이에요. 지금 한국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나마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게 전력기기 시설 쪽이거든요. 근데 야, 이거 성장하는 쪽을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뭘 딴다? 야, 과연 감당 가능할지. 다 안 되는데 그나마 올라가는 게 이쪽인데 이걸 만약에 지금 여기서 쳐버리면 성장을 멈춰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자기 손으로 자기 목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그럴 일은 일단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로 AI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원전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얘기 들려오는 거 보면은 데이터 센터는 추가로 짓고 싶은데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네, 데이터 센터 허가 자체가 국가에서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쟁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밀고 가려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산 입장에선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이 수급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순간 봐야 될 건 뭐다?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보는데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빨간불 이어지게 되면 그때 조금 안심하시면서 보시고 계속 빨간불이 나온다? 그럼 반등하는 거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241선 언저리에서 꾸준하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18,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거냐? 그냥 바로 반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다시금 21선 돌파하는지 보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 노려보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61선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돌파해야지 추세가 전환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나는 좀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에는 기다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는 조절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전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탄력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2만 원 위에서만 횡보를 하더라도 또 21선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뭐 지켜볼 만한 가치 있지 않나? 이 정도로 넘어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이다? 지금 당장 걱정은 이해를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원전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전국이 안정됨에 따라서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보여지게 되더라도 두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수급은 당연히 외국인 위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241선 위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만약에 빠르게 2만원 언저리로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 돌파했을 때 속도 훅 하고 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241선 위에서 61선 언제 돌파하는지 보면서 추세 전환되는 거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따져가면서 두산 LBT 보는 방식에 대해 한번 풀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마이너스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마음 편히 보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으며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